이야, 대단하네요. 한 사람도 안 졸아요. 이렇게 졸지 않고 집중력 있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근데 저는 무대 체질이라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저는 방크를 사랑해요. 방크는 가스센트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너무나도 귀한 방크. 다 찍네요. 네, 멋있게. 저는 아까 단장님이 처음에 이렇게 영상 보여주고 막 하는데 혼자 막 울었어요. 뒤에서. 훌쩍훌쩍 막 짜고 있었는데 너무 감동스럽고 제 가슴이 벅차오르고 여러분 여기에 온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멀리 송도까지. 그쵸?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못 온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은 정말 뭔가 something 뭔가가 되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슬라이드를 65장을 만들어 왔어요. 내가 방크를 얼마나 사랑하면 오늘 이거 다 보여주고 갈 수 있나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최선을 다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영어로 제가 제목을 썼더니 우리 방크 친구들이 나오고 영어 쓰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영어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일이에요. 저는 제 꿈이 뭐냐면 연말에 연예대상 어워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저 그런 거 받고 싶어요. 연예인도 아닌데 왜 받고 싶으냐면 상의 목적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 꿈은 전 세계에 하나님을 홍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꿈이 뭐예요? 여러분 직업 말고 여러분의 직업이 뭡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꿈이 뭔가요? 저는 영어에 미쳐 있었어요. 영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맨날 영어로 뭔가를 꿈을 꿨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면 여러분도 꿈꿀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주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어머님들이 이런 표현 하시나요, 여러분한테?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자, 뉴 패러다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은 혜택받은 사람들이니까.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꼭 잘 돼야 돼요. 최고가 돼야 돼요. 왜냐?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애들 도와줘야 됩니다. 혜택받지 못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들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선택해서 태어났나요? 나는 코리아 이러면서 태어났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죠. 그게 우리 책임이죠. 그죠? 참 오늘 내가 복장을 원래는 이렇게 굉장히 드레스업을 하는 사람인데 너무 고민한 거예요.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온다는데 이것도 너무 노티나게 하고 가면 큰일 났네 막 이러면서 너무 고민하다 가죽을 선택했어요. 조금 젊어 보이나? 네, 이게 제가 하는 활동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 얼굴도 많이 있죠? 우리 앙 선생님도 있고 타블로도 있고 최불암 선생님, 정준호 씨 뭐 많아요. 근데 다 넣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만 넣었는데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렇게 맨날 유명한 사람하고 저렇게 다니까. 제가 어느 회사를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제가 부자라면 저런 사람들이 나랑 안 놀아줄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아프리카 아이가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한테 가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파티도 열고 그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들 언어로 그들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뿌듯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나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난 직업을 꿈꿔본 적은 없어요. 나는 그냥 영어가 좋았고 사람이 좋았을 뿐이에요. 커리어 헌팅은 하지 마세요. 어느 직업을 갖고 나는 무엇이 되고 and then what?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 오케이, 부자가 됐어.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의사가 되고 싶어.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뭐 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사람은 기뻐야 돼요. 가치 있는 존재가 돼요.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는 게 그게 정말 밸류어블한 가치 있는 삶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꿈을 꾸진 않았어요. 뭐 내가 뭐가 될지 난 절대 몰랐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제가 강의 처음엔 항상 물어봐요. 여러분은 뭐가 되고 싶어요? 강의 내내 들으면서 난 뭐가 되고 싶은 거지? 직업 말고 뭘 하고 싶은 거지? 나의 꿈은 뭘까? 엊그제 암참이라는 행사장에 가보니까 선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더라고요. 가짜. 오늘 끼고 올라 그랬어요. 이만한 걸 끼고 여자들이 다 다이아몬드를 끼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슬로건이 너무 멋있어요. 암참 will help shine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빛나게 해줄 거다라는 컨셉으로 다이아몬드 행사를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즐겼어요. 즐기면서 그 사람들 모두 리더가 되는 행복을 느낀 거죠. 나는 여러분이 나는 무슨 직업을 가져야지? 나는 뭐 해야지?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기억할까? 내 친구 걔는 뭐였어? 뭐라고 표현할까? 생각해 보세요. 예쁘죠? 누군가는 요리사가 되고 싶을지도 몰라요. 누구예요, 이 사람? 전지현 역시 집회, 그죠? 너무 이뻐서 제가 해왔어요. 저는 요리사는 꿈은 아니지만 요리사가 꿈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억할 건 직업은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직업을 가져서 내가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울 거야. 나는 변호사가 돼서 뭘 할 거야. 뒤에가 더 중요해요. 그 직업을 가져서 뭘 할 거야. 그 직업을 가져서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거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커리어 헌팅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준 은사대로 여러분 자신이 되시면 돼요. Be yourself. 축구가 좋으면 축구선수의 꿈. 글 쓰는 게 좋으면 계속 글쓰기만 하세요. 한 10년 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뭐든지 10년만 하면 전문가가 돼요. 난 사진 찍는 게 너무 좋아. 계속 찍으세요. 난 포즈 취하는 게 너무 좋아. 계속 포즈 취하고 있어요. 꿈을 버리지 마세요. 직업은 근데 가져야 돼요. 무일푼으로 돌아다니면서 꿈만 꾸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직업은 갖지만 꿈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영어를 너무 좋아했어요. 20년 전에. 20여 년 전에. 지금은 뭐 외국 사람들이 많지만 그때는 외국인을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고궁으로 가야 돼요. 영어학원 가봤자 외국인 없어요. 영어를 생생하게 공부하려면 고궁에 가서 외국인을 찾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영어로 제가 손미영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투어를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어린 학생이 17, 18 된 학생이 와가지고 그렇게 순수한 자세로 돕겠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싫다고 하겠어요. 제가 또 워낙 이쁘기 때문에 젊은 남자한테는 안 가고요. 노부부한테 주로 갔어요. 그래서 와서 고궁을 이렇게 투어하고 계시는데 도와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본국에 가셔서 책도 보내주고 자식들 결혼한다고 초대도 하시고 내가 해외를 갈 이유가 없어. 그냥 다 와요. 자석처럼 나한테 빨려 들어오는 거죠. 해외 가서 달러 버리고 와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는 여기서도 아주 잘했거든요. 자, 그래서 캠퍼스에서 뭐 영어 모임이라 그러면 영어에 관련된 건 무조건 당한 거죠. 무슨 시사 영어 번역 뭐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은 막 싫어했는데 저는 그게 좋으니까 계속 쫓아다녔어요. 하고 싶은 거는 뭐든 뭔지 모르겠는데 영어가 되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어느 날 유명한 영어로 된 그 원작이 영어로 된 소설을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뭐 좋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번역본인데 번역이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그 꿈을 가졌죠. 내가 번역을 나중에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구나. 그럼 영어를 읽지 않으면 내가 이 감정을 느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 했어요.
그러다가 또 학원 강사를 했어요. 입시학원, 여러분 입시학원 많이 다니시죠? 저도 입시학원에서 한 7년 강의를 했고, YBM 시사, 뭐 코리아 헤럴드 이런 데서 다 월뉴스 앤 드라마 이런 거 다 강의를 했어요. 그게 이제 학원 강사 시절 굉장히 유명했어요. 저는 참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강의실 들어가면 불 꺼! 그래가지고 강의하러 온 사람이 불을 다 끄라는 거예요. 그날 비가 오고 막 이러면 마이클 볼튼의 When a Man Loves a Woman을 탁 틀어주는 거예요. 애들이 갑자기 왜 저래? 막 이래. 그러나 그거를 듣고 애들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When a Man Loves a Woman 이렇게 할 때 이 when은 의문사가 아니라 접속사다.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온다. 그래서 막 한 문장을 설명하는데 또 틀어주고 또 한 문장을 설명하고 또 틀어주고 그럼 애들이 나중에 외워요. 짜증나니까 처음에 막 그랬는데 나중에 막 좋아해요. 뭐 20여 년 전에 이미 만화 영어, 연극도 영어, 영어로 인조이 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왜냐면 내가 인조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광고대 행사를 들어갔죠. 광고대 행사를 들어갔는데 PR이라는 걸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영문학 석사까지 다 했는데 영문학 박사를 하려다 보니까 교수를 시켜준다고 하시는데 나는 내가 원어민은 아니잖아? 혼자 그런 생각을 했죠. 난 영어를 막 사랑하지만 영어가 너무 좋지만 영어는 툴이죠. 커뮤니케이션 하는 툴, 도구인 거죠. 그러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난 사람을 참 좋아해.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PR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광고대 행사를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 광고대 행사는 뭐 P&G, 아시아나, 금호타이어, 뭐 까르티에 이런 거를 다 하는 그런 이제 광고대 행사였죠. 그러니까 브랜드 PR을 하게 된 거예요. 브랜드, 어느 제품에 대한 PR을 시작을 한 거죠. 금호타이어 뭐 이래가지고 금강산에 가가지고 또 레이싱도 하고 굉장히 재밌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품에 대한 PR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그 이상의 것인데 라고 제가 하나하나 알아가게 된 거죠. 그건 뭘까? 제품도 물론 재밌긴 한데 근데 제 인생의 화두는 영어와 PR이에요. 그래서 영문학 박사를 안 하고 PR 석사를 또 했죠. 왜냐면 너무 재밌어 보여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정해야 될 순간이 있어요. 그때 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부모나 어떤 이런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저는 영문학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에 가서 동시통역대학원을 들어갈까? 이 생각도 했어요. 영어가 좋으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한 2, 3년 준비해야 되고 들어가서 뭐 몇 년 한 다음에 나와서 또 열심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텐데 그러면 나는 PR을 하되 영어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직업을 꿈꾸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직업이 나한테 옵니다. 여러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사귈 때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사귀어야 되냐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게 멋있고 잘생기고 괜찮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먼저 그 수준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나 자신을 디벨롭 시켜놓지 않으면 끼리끼리 놀거든요. 내가 만약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 수준으로 나를 관리하고 단련시켜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대 나이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수줍고 이런 데 설 수도 없었어요. 전 떨려가지고. 근데 지금은 막 우리 단장님이 다음에 1000명으로 하시죠. 이러니까 좋아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총장님도 그렇지만 코스타 강사인데 뭐 저 한 3000명 모아놓으니까 이제 할만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봅시다. 그래서 제가 20대가 됐을 때는 근데 갑자기 숨겨져 있던 에너지가 막 폭발을 하더라고요. 막 열심으로 다녔어요.
30대가 되니까 이제는 열심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내 거야 하는 그런 욕심, 열정이 생겨났어요. 근데 지금은요,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게 좋아요. 이제 좀 철이 든 거죠. 근데 여러분, 터닝 포인트라는 단어를 아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갑자기 어떤 제안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이런 거는 점쟁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슴으로 묵상해 보세요.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이 맞는 거예요. 머리에 드는 생각이 아니라. 저는 제1섹터, 제2섹터, 경제나 정부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 제3섹터가 이끄는 세상을 만나게 됐어요. 2001년도, 지금부터 12년 전.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드림 에이지는 몇 살입니까? 보셨어요? 드림 에이지가 뭐냐면 진정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꿈을 꾸기 시작한 게 몇 살이냐. 저는 2001년도에. 그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나의 꿈과 비전과 가치가 시작된 건 2001년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몇 살이면 12살. 여러분은 몇 살인지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응? 0살인 사람도 있고 2살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지미 카터 대통령 프로젝트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선물 그런 거 받아봤나? 저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무슨 날 되면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거 받았거든요. 제가 어느 날 PR 한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남 광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바쁜 시절이었어요. 연봉 얼마 준대? 뭐 이런 시간당 얼마야? 이런 것만 중요할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저보고 어떤 분이 헤비타트 홍보실장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얼마 주실 건데요? 이랬어요. 저는 그때까지 자원봉사를 한 적도 없고, 여러분은 자원봉사도 하고 되게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30대 중반까지 그런 걸 절대 안 했어요. 내가 최고고 내가 제일 잘났고 왜 남한테 돈을 줘? 목사님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그랬는데 어느 날 PR협회 회장님이 저한테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의 스펙은 이렇습니다. 무슨 대단한 스펙인 줄 알았어요. 간단해요. 30대 여자. 30대 여자인데 영어가 되지만 한국적인 마인드. 되게 이상하죠, 스펙이. 코리아를 뭐별 신문에 내놓고 막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는 행사에 100명의 스텝이 있는데 102번째 스텝인 이 PR 실장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못 뽑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팀원들만 10명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뽑힌 거예요. 30대 여자인데 영어가 되지만 PR만 한국적인 사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막 영어로 하면서 막 쌀라쌀라 하는 애들 많이 왔대요. 근데 한국적인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방크도 지금 한국이라는 이 민족주의를 놓고 가지 않는 거잖아요. 세계를 품때 이거를 같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인의 피가 흐르죠. 한국인의 자존심, 프라이드를 갖고 전 세계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근데 저는 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 월급도 별로 안 준다고 이거 제가 왜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뒤통수에 대고 지미 카터가 오십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다시 돌려서 누가 와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뭐 연예인이 온다 그랬으면 저는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전 미국 대통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보좌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할게요. 그리고 하던 일을 모두 다 때려치고 이 일을 시작한 거죠. 그 다음부터 제가 제 삶이 비영리가 됐습니다. 아주 돈도 못 벌고 참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삶이 됐어요. 종합 선물 세트. 이거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종합 선물 세트. 구글 들어가서 막 찾느라고. 자,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어요. 지미 카터 프로젝트라고. 집 짓기. 그래서 노가다 하죠, 노가다.
여러분 헤비타트 집 짓기 해본 사람? 어머나, 방크만 하는구나. 언제 집 짓기도 해보세요. 재밌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기 카터 대통령이 지은 집이에요, 저 집이. 그래서 저렇게 공사 현장에 외국인도 10,000명, 1,300명이 왔죠. 자원봉사자들이 완전 다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같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이클링을 했어요. 1km 달리면 1,000원을 도네이션 하는 걸로. 어떻게 했냐면 모금을 이렇게 했죠. 저희가 서울에서 파주까지 달릴 테니까 교수님, 제가 1km에 1,000원이니까 500km 달리겠습니다. 내지는 50km 달리겠습니다. 개런티를 하고 도네이션을 받는 거예요. 완주하고 오면 그 돈이 이제 펀드레이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집 짓는 거에 사용하게 됐죠. 정말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줬어요. 이게 저예요. 집 짓기 현장에 노가다. 저 모자 꼭 쓰고 있어요, 저는. 재밌겠죠? 땀 냄새 엄청나고 정말 저예요. 카터 대통령 옆에서 진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일하고 외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도 안 해봤다고. 미국 대통령인데 얼마나 근사한 종합 선물 세트예요. 한꺼번에 딱 저한테 온 거예요. 제가 하겠다고 어플라이 한 적 없어요. 그냥 영어와 PR을 하면서 즐기면서 꿈꾸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나한테 왔어요. 직업이 먼저가 아니라는 뜻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건 지붕 위에서 찍은 거예요. 보통 봉사자들이 좀 처음 하는 친구들은 밑에서 이렇게 지저분한 거 이렇게 하고, 좀 되는 애들은 벽에 붙어서 망치질하고, 좀 더 이제 되는 애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신나게 기뻐하고, 저기 이제 입주 과정. 굉장히 이제 처음에 헤비타트에 집을 짓겠다고 땅을 이렇게 사러 가면 땅을 안 팔아요, 사람들이. 왜 안 팔까요? 그 동네가 거지 마을이 들어와서 땅값이 떨어진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가정을 세워주는 거기 때문에 가정이 커지기 시작하면은 그 동네에서 실제적으로 저 지역이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커뮤니티가 됐어요. 가정이 세워지니까. 그래서 뭐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지금 이제 저도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되게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제 기억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이 컨셉이 페인트 칠도 안 돼 있는 그냥 회색 벽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되게 못 살 때라 그 벽지도 없었던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회색 빛으로 나름 건축의 미를 살린 듯 했었는데 그게 되게 못 산 거였죠. 그래서 제가 헤비타트 일을 하면서 집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어요. 여러분은 혹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1년에 몇 번씩 나가라 그러면 집을 옮겨야 되는 집들이 있어요. 너무 못 사는 분들은. 그러면 혹시라도 다음 달에 나가라 그럴까봐 불안불안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아프리카가 아니어도 그래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들이 그렇게 불안불안해하고 살게 되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버지가 우는 거는 여러분이 본 적이 없겠지만 엄마가 우는 것보다 더 슬픈 게 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한테 그러니까 집이 없이 계속 커가다가 대학생쯤 돼서 다 큰 다음에 집이 있는 것과 집을 먼저 지어주고 매달 20여만 원씩 생활하면서 자기 집 안에서 사는 것과 어느 가족의 아이들이 더 안정되겠어요. 그래서 모던 하우스라고 표현을 하고 저는 그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전 세계적인 지도자들, 아산의 그 지미 카터뿐만 아니라 코라슨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그리고 굉장한 리더들이 아산에 다 모였어요.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오셨기 때문에 뭐 현장은 난리가 났죠. 생각해보세요. 건축 현장이에요. 건축 현장은 다들 망치를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근데 청와대가 떴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거 있잖아요. 왜
공항에 가면 삑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럼 못이며 뭐 망치며 다 들고 이렇게 하면 다 삑삑거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잠시 멈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카터 대통령 제가 되게 존경하게 된 게 집을 짓는 이 실제 모습인데요. 로잘린 카터 여사랑 손을 꼭 잡고 다니셨어요. 아산에 한꺼번에 4,000명이 밥을 먹는데요. 점심시간에 4,000명이 한꺼번에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줄을 한 1시간 서야 돼요. 여러분, 해외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하고 일을 한다는 건 문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죠. 뭐든지 빨리빨리 해치워요. 밥도 5분이면 먹어, 우리는. 그죠? 그리고 줄 서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줄을 서서 하염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계속 얘기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밥 먹는 시간을 1시간을 잡았더니 모자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더 해야죠. 더 해줘야 돼. 그리고 어느 날은 줄을 섰는데 한참 한 30분 섰는데도 나중에 누군가 나타나서 이건 줄이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줄을 옮겨가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다지 컴플레인도 안 하고 또 거기 가서 막 즐겁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즐긴다는 거죠. 내 말은. 옆에 있는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겐 소중한 거고, 이 사람과 나누는 지금 잠깐의 순간들마저도 너무 귀한 거죠. 지금 내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도 너무 감사한 시간인 거고, 제가 건강하고 이렇게 서서 얘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여러분하고 만나기 힘들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정근모 박사님, 과학기술처 장관이셨죠? 저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Joy, suffering could be blessing in the long run. 그랬어요. 내가 막 힘들어하고 그럴 때 이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가 지금 겪는 고통은 결국은 축복이 될 거야.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제 삶의 굉장한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막 뭔가 하면서 힘들 때마다 우리 박사님이 해줬던 얘기를 생각하며, 아, 그래. 근데 지나고 나면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모든 것들 있죠. 경험.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심지어 나쁜 경험마저. 친구들한테 뭐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그때 여러분이 뭔가를 느끼죠. 경험하죠. 체험하죠. 체득하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커가는 거예요. 고통을 즐기세요. 아무도 긍정을 안 하네. 그냥 지켜보면서 있으면 돼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에 대해서 화내지 말고 왜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축복이에요. 갑자기. 자, 그래서 헤비타트 집짓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저는 마케터예요. 펀드레이징 하는 사람이죠.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재밌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게 제 일이에요. 다 참여해서 신나게 노는 페스티벌을 만드는 거죠. 패션쇼, 하얏트 호텔에서 하는데 모델들은 다 재능 기부로 참여하고 디자이너들은 옷을 다 도네이션하고, 그러면 돈 있는 분들은 그 옷을 사서 캣워크를 해요. 캣워크 알죠? 패션쇼에 자기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 패션쇼 할 때 자기가 이렇게 딱 옷을 사갖고 입고 쓰면 자랑하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테이블을 2-3개를 사갖고 동네 아줌마들 다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럼 그분들도 도네이션 하는 걸 배우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전파를 하는 거예요. 놀았는데, 놀고 났는데 보니까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휘향 씨죠. 지금 집짓기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로고도 학생들이, 여러분처럼 학생들이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런 것도 했어요. SK뷰라는데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뭐 2만 명, 3만 명씩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펀드레이징 할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펀드레이징은 로비스트가 아니에요. 뭔가 좋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미션을 위해 일을 하는 미션 빌더예요. 아파트에 왔다 갔다, 모델하우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돈을 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SKB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스티커를, 색종이를 갖다 놓고 커다란 집을 하나 그려놓고 거기를 색종이로 붙이고 가는 사람. 난 3개, 난 2개 이렇게 붙이고 가면 색종이 하나에 1,000원.
그래가지고 집이 완성되면 그 붙인 만큼 후원금을 받는 걸로 2, 3천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여하면서 누군가를 돕는 일에 재미로 참여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경제는 지금 12 뭐 이러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을 돕는 일은 아직은 개도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10분의 1 이상을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헤비타트에서 제가 봤던 사진 중에 가장 감동스러운 사진입니다. 집 짓기를 하고 나서는 집주인한테 열쇠를 줘요. 들어갈 수 있는 열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 안에 이미 자원봉사자와 후원자가 들어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노래를 해줍니다. 그럼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다 울어버려요. 그런 감동의 순간을 모든 다큐팀이 와서 찍고 그 모든 사람들이 또 나눌 수 있게 하고 그것이 이제 제가 하는 일이죠. 정말 많이 울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막 돈이면 다고 남한테 상처 주고 싶어 했고 그래야 내가 이기는 것 같으니까 말을 좀 시니컬하게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내 맘대로 이렇게 하고 내 느낌이 제일 중요하고 손가락질 많이 하고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막 이러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말하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상처 주는 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껴안아주는 게 내가 이긴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제가 되게 희한한 또 경험하게 카톡 프로젝트 끝나고 3개월만 있을게요 했는데 그게 3년을 있었어요. 3년을. 비영리 단체에서 3년을 딱 있는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좀 더 럭셔리한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좀 무대 재질이고 이게 3년 정도 하면 헤비타트가 세틀다운 될 테니까 제가 그 다음에는 좀 뭔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3년이 되는 해 거짓말같이 도너나잇 행사를 할 때였어요. 10월 28일 금요일이었어요. 행사 거의 마무리될 때 갑자기 어딘가에서 전화가 왔어요. 국제기구 사무총장인데 저희 언제부터 일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일한다고 얘기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저를 소개했고 일을 하겠다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참 다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뭐지? 이러고서는 국제기구에 대한 꿈도 꾸지 않았고 그냥 영어와 PR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에 crazy about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무총장께서 금요일날 전화가 와서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부터 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거짓말같이 그 다음부터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게 됐어요. 국제기구도 그냥 국제기구가 아니라 세계본부가 한국에 온 거예요.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거. 세계본부가 한국에 있어요. 건물이 5,000평이에요. 대한민국이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제 명함이에요. 명함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펀드레이저가 아니라 프렌드레이저라고 써 있죠. IBI라는 단체는 굉장히 어려운 단체예요. 국제도 어렵고요. 백신도 어렵고요. 연구소는 더 어려운 말이죠. 세상에 가장 어려운 말들 3개가 모여있는 그런 단체였죠. 가서 이 마케팅을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건물밖에 없더라고요. 갔더니 뭐 사진도 없고 컨텐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곳에서 펀드레이징을 하려면 일단 마케팅을 해야 되고 내가 할 일은 IBI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야겠다. 펀드레이징을 시작을 한 거죠. IBI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 친구한테 그래픽 디자이너한테 저기 건물에다가 리본 좀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들고 다니면서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대한민국이 repay to the world 전 세계에 다시 그 보은 받은 것을 갚기 위해서 세계본부를 대한민국에 세워놓고 전 세계 아이들을 질병으로부터 예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저는
국제기구에서 최고가 되려고 한다는 꿈이 갑자기 언제 생겼냐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단체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의 한마디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뭘 하든 최고가 되세요. 어디서 일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뭘 하든 최고가 되면 됩니다. 최고의 결정권자가 되고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시면 돼요. 자, 뇌물을 받으면 얼른 웰컴 하세요. 사무실로 불러서 얼른 갖고 오라고. 좋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What do you want?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뇌물을 내놓으면서 이런 걸 원해요. 이러겠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샥 밀어주면서 그거 없이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미션이, 비전이 있고 세상을 돕는 일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앞에 뇌물을 받아 이거만 또 올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참 예뻐요.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아이들도 예쁘지만 자기가 태어날 나라를 선택하지 못했고 그 나라에 태어났다고 해서 슬프게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책임은 뭐냐? 여러분은 최고가 되어 그렇지 않은 이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죠. 디자인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 생명이에요. 제가 한 4년 전에 자유로를 달리다가 120을 놓고 막 10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달리다가 공사판 근처에서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전복이 됐어요. 거의 죽을 상황이었죠. 그 사진 가져올래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뺐어요, 그 사진. 차가 완전히 뒤집혀서 크래시가 된 거예요. 문도 안 열리고 영화 찍었어요. 막 연기 나고 막 거의 터지기 직전. 거기서 간신히 깨진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기어 나온 거죠. 멀쩡했다는 거 아닙니까? 손톱 하나 안 부러지고.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느꼈어요. 그때 보통 같으면 저 죽나요? 살려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되게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너무 이상하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순간인데 지금도 막 달리다 보면 무서워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데 그때 이후로 나는 다시 태어난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계속 살아야겠다라고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생명은 살아있음은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나면 죽어야 되나요? 아니죠.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분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막 그 전염병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상황이 너무 더럽고 환경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전염병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동물과 사람 사이에도 막 유사 변종 같은 게 막 생겨나고 이걸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도 너무 더럽고 질병은커녕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아프리카 같은 데서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콜레라를 이제 주사를 막 맞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주사기가 일회용이라고 하는데도 아프리카에서는 일회용으로 안 해요. 계속 찔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그때 먹는 콜레라, 마시는 거 이렇게 컵에다가 따라서 마시도록 하는 오럴 백신을 이제 만드는 걸 연구했었죠. 콜레라가 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더러운 물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돕는 이 수치를 보면 미국이 1번,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네덜란드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여기가 있어요. 되게 뒤에가 있어요. 이거 굉장한 심각한 상황인 거죠. 다행히 올해부터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우리는 저기 한 3위 안에는 들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전 세계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도와줘요. 이거는 제가 직접 찍었어요. 미국에 가서, 뉴욕에 가서 UN 본부를 제가 찍었어요. 잘 찍었죠. 왜 찍어왔냐면 IBI 마케팅을 하려고 그랬는데 뉴욕에는 UN 본부가, 한국에는 이런 넘어가네? 왜 넘어가지? 보여주지 말란 얘기인가 보다. 이 옆에 있는데 여기는 IBI는 세계 본부가 한국에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기업들한테 홍보하고 다녔죠. 이 뭔가 잘못됐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한국의 그다음에 개인 공적인 분야든 다 도울 수 있도록 펀드레이징을 했었죠. 그 마케터에서 펀드레이저가 됐어요. 펀드레이저라는 펀드 매니저가 아닙니다. 펀드레이저. 이거는 비영리 단체의 미션을 세우기 위해 모금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확산하는 진정한 미션 빌더. 앞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대 행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홍보도 할 줄 알고 PR도 전공했고 이벤트도 잘하고 이런 걸 다 모았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도 이벤트나 행사 같은 거 이런 걸 하게 되면 옛날에 저의 멘토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행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많은 사람이 오고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감동이 키워드라고 하셨어요. 감동. 온 사람들이 감동했을 때 그 행사는 진정으로 잘 된 거라고. 돈을 헛되이 쓰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저는 후원 기업하고 국제기구 사이에 글로벌 커넥션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글로벌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줬죠. 그래서 이제 기빙클럽이라는 모금 상품을 만들었죠. 기빙이라는 단어 안에 IBI가 들어가 있길래 이거다. 기빙클럽을 만들자. 그래서 까르띠에 같은 명품 브랜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물건을 사러 와요. 이 메종 까르띠에, 청담동에 있는 까르띠에 메종에서 펀드레이징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저기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이 브레이슬릿, 러브 브레이슬릿이라는 팔찌를 끼고 있어요. 이거를 끼고 있고 저거를 흉내내고 담고 싶은 사람들이 저 물건을 사면 수익금의 일부가 좋은 일에 쓰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EO들하고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CEO들은 뭘 좋아할까요? 여자들은 패션쇼를 좋아해요. CEO들은 뭘 좋아할까요? 네? 만찬도 좋아하고 또 이벤트로. 남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 CEO들은 뭘 원할까? 뭘 잘해요? 마라톤? 행사는 무슨 행사를 좋아할까? 골프를 좋아해요. 골프. 144명의 CEO를 모셔놓고 골프 대회를 했죠. 이분들이 돈을 아주 많이 내셔서 한 5억 정도를 벌었어요. 그래서 저는 월드미스트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생 봉사 사절단을 데려다가 티셔츠 판매와 기타 홍보를 시켰어요. CEO들이 너무 행복해하며 많은 티셔츠를 사셨어요. 골프만 치러 온 게 아니라 많은 걸 사갖고 가시도록. 네. 그래서 잘했다고 감사패도 드리고 훈장 비슷한 것도 만들어 드리고 그랬어요. 이게 골프 토너먼트를 9번 참여하신 분은 저 훈장을 2개를 드리고, 하나 하신 분은 하나 하고 경쟁이 붙어서 3개 얻으려고 또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제가 만드는 거죠. 재밌잖아요. 그죠? KBS 열린음악회도 했었고 여기 보면 제가 IBI라는 곳에 갔는데 IBI를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막 고민하는데 그때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농가들이 막 아무도 닭을 안 먹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BBQ에 전화를 했죠. 닭을 88인분을 달라. 그래서 쫙 닭을 깔아놓고 대사들과 우리 사무총장님과 연예인들이 다 와서 닭을 먹는 걸 찍었어요. 그래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먹어도 됩니다. 안심하세요. 이렇게. 덕분에 이제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는데 재밌었죠.
그래서 저희 투어도 시키고 국제기구 투어를 하면 이 꼬마들 이렇게 과학자 옷을 입히고 사무총장과 함께 이렇게 인증샷도 찍고 과학자의 꿈을 키워주는 거였죠. 그러니까 막 재미있는 걸 뭔가 계속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타겟별로 나이별로 하고 싶은 니즈가 있으면 그거에 동참을 하는 거죠. 덕분에 이제 많이 홍보가 됐고 대학생들을 활용해서는 뉴스 메신저라는 걸 만들어서 캠퍼스 축제 때 이들이 아이비아의 미션을 홍보할 수 있게 도와줬죠. 그래서 너무 즐거운 온라인 공모전도 하고 이게 이제 상 받은 공모전에서 상 받은 그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배워서 남주자, work for others. 여러분이 일하는 이유는, 직업을 갖는 이유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최고가 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사이언스 리더십이라는 걸 했어요. LG전자와 국제백신연구소가 과학이라는 걸 키워드로 해서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똑똑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영어로 강의를 하는 3박 4일 캠프를 했더니 애들이 무슨 수능 보러 온 애들보다 더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절반은 개도국에서 뽑아봤어요. 2회째는. 개도국 아이들이 굉장히 마일드하고 순수한 성품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하니까 전체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도국 아이들을 많이 돕는 걸로 리더십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고,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도 있고, CEO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뭐가 될지 여러분 모르죠. 알아요? 꿈만 갖고 있으면 뭔가 돼요. 그래서 아메이라는 회사한테는 한 6억 정도를 받아서 우리나라 18개 복지관과 힘을 합해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세계 신분 교육 캠프를 했어요. 그때 이제 G20가 벌어질 때여서 아싸 이거다. 키즈 G20를 했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 세계 옷을 입히고 G20 그 리더십 공부를 시켰어요. 개도국 아이들한테 뭘 해줘야 될지 그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줬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여러분한테 친구들과 주변과 일을 할 때는 코오퍼레이션, 협동보다도 혹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